안녕하세요. 머니부모가 세계경제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원인은 이구동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행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머니 이슈의 주제는 세계경기 후퇴 원인은 트럼프의 돈키호테식 대선 전략이다 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이후에 트럼프의 자충우돌식 정책 행보에 세계경제는 경기 후퇴의 신호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미중 무역 분쟁의 악영향을 감안해서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종전 7월 IMF는 미국 경제만 0.3%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때도 미중 무역 분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1%로 IMF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도 미국 경제가 나홀로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를 지탱해 줄 것으로 믿었는데 금주에 발표된 민간 조사업체 IHS 마켓이 발표한 PMI는 구매 관리자들 대상으로 시장 경기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제조업 PMI가 50 이하로 10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신호인데요. 물론 미국 GDP 중에서 제조업은 10%에서 15% 사이입니다. 약 12%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소비가 한 70% 되고요. 경기 방향에 대한 신호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PMI. 이것이 50 이하로 악화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 국채금리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급락을 했고요. 장단기 금리,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주중에 일시적이지만 2번이 역전이 됐습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국채금리는 급락을 하거나 또 마이너스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반영하기 때문에 모두 다 세계경기 후퇴에 대한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경기 후퇴에 대한 신호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의 한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행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적 변화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貿易협상의 타결 의지입니다. 이것의 태도가 좀 바뀐 걸로 보입니다. 태도가 바뀌었다는 신호가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6월까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초적인 무역 협상의 타결을 완료하고 하반기 일본과 유럽, G3, G4까지 가장 큰 경제 국가들과의 자동차, 농산물 관련 모든 무역 협상을 완료시키고 내년 하반기에 대선에 그 업적을 가지고 대선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대선 전략이 바뀐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 증상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전을 5월부터 다시 포문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25%까지 올렸고요. 8월에는 나머지 3천억 달러에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 불과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물론 나머지 3천억 달러 중에서 중요한 모바일 폰이든지 PC 등 소비자 물가에 크게 관련될 것 같은 부품들은 12월 15일까지 연장하라고 최근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수위가 내려갔지만 전반적인 미중 무역 협상의 전망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물론 9월부터 다시 양쪽이 대면해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을 이용한 대선 전략이 기본적으로 바뀐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당초 예상보다 미중 무역 협상이 쉽게 진행되지 않았고 여기에 멕시코 장벽 관련 그 다음에 최근 국내 총기 낭사 사건과 같은 여러가지 예상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 공의 모든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대중국 문제에 대한 이슈를 대선전까지 끌고 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어가는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타결해서 지연작전으로 바뀐 것이죠. 그 징후를 보면 당초의 미중 무역 협상의 기본적인 사항은 무역 적자 해소, 지적 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등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깨자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추가되기 시작한 것이 중국의 무역협상 이행 감시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금융시장 개방과 최근엔 환율 조항까지 무역협상에 추가시키면서 협상의 타결을 용이치 않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통상과 금융, 환율까지 경제적 문제를 추가 요구하는 선에서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정적인 문제까지 무역협상과 연결시키면서 더 복잡한 양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이 변화됐습니다. 초기에는 홍콩 시위자들을 폭도로 표현하면서 중국 정부 입장을 지지했는데 최근 8월 23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홍콩 관련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1984년 일국 이체제를 50년간 약속한 홍콩 반환 협정을 준수하고 최근 시위 관련 인권 문제에 대해서 비난을 했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홍콩 문제를 인권 문제하면서 미중 무협상과 연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중국은 내정 문제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발끈했죠. 홍콩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콩 시위는 대표적으로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송환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범죄 혐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정하려고 하자 홍콩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시위가 시작됐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스스로를 홍콩인이라고 자체를 하는데요. 1984년 홍콩 반환협정에 일국 이체제 시스템 50년간 유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시한이 점점 절반 정도 지났고, 최근에 중국 정부 하는 걸 봐서는 50년 경과 시점에 강력하게 일국 이체제로 시스템을 바꿀 것으로 전망이 되며, 그리고 특히 홍콩의 살인적인 주택 부동산 가격 문제가 홍콩 사람들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불만을 폭발시킬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주택 가격이 240% 이상 상승했고요. 평균 월 임금이 19,100 홍콩 달러인데 침실 한 개 딸린 방 평균 월세가 16,551 홍콩 달러라고 합니다. 주거 비용이 대부분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방 한 개짜리 침실에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평균 주택 가격이 연간 중위소득의 거의 21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평균 소득이 3천에서 4천 된다고 하면 6억에서 8억 정도 되는 것이죠, 가격이. 이런 홍콩 문제 외에 최근에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미국이 대만에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 66대 약 80억 달러를 판매하기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대만은 중국 코앞에 있으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또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한편 트럼프가 최근 그린란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매수하겠다고 발표하는 해프닝을 일으켰는데요. 덴마크 정부 관료가 어리석은 제안이다라고 평가한 이후에 트럼프가 발끈하면서 덴마크 방문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전에도 19세기와 20세기 초인 1946년에 매수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1946년에는 1억 달러, 현재 가치 약 13억 달러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린란드에는 미국 공군기지가 있어서 전략적인 요충지이고요. 한편 중국 관영주인 글로벌 타임즈에서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미중 무역 협상 배후에 히토리 문제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첨단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히토리를 약 80%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격화될 경우에는 중국이 이것을 보복하듯 쓸 경우에 상당히 타격이 예상되면서 최근에 미국이 이 히토리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린란드가 히토리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린란드 매수 문제도 미중 무역 분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른바 미국판 아편 분쟁이라고 이미 보고를 드린 펜타닐 문제가 또 같이 미중 무역 협상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경제 문제를 시작했던 미중 무역 협상이 복잡 다단한 경제, 감정, 인권 문제까지도 계속 트럼프가 확장시키면서 결국은 중국과의 대립 관계를 계속 활용을 하면서 대선 전략까지 끌고 가려는 트럼프의 돈키호테식, 그때그때 건수가 될 때마다 계속 던져 넣는 자충우동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을 어렵게 만들고 지연시키는 그런 대선 전략으로 판단이 됩니다.
머니 부모도 올해 6월 그때까지는 기본적인 가닥은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만 트럼프가 돌발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굉장히 궁금해 했는데요. 최근까지 행태를 분석해 본 결과 트럼프는 대선까지 미중 무역 분쟁을 해결할 의도가 없다. 충분히 이용할 만큼 이용할 것이다. 라는 게 전망이 됩니다. 세계경제 후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세계경제 후퇴 시작점이 당겨질 확률이 커졌습니다. 이미 국채 수익률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연준이 얼마나 급격하게 금리를 내려서 이를 진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세계경제 여러 곳곳에서 이러한 우려했던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조기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통해서 세계경제 분위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었지만 그 전망을 이제는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가지 금융시장과 경제 변수들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근 외신에 반영된 트럼프의 행보를 분석하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전망까지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외신으로부터 세계경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고 경제와 금융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해설해드리는 머니 부머의 머니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